내 이름은 지호야. 평범한 대학생이지.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사건은 2년 전 여름에 시작되었어. 무더운 여름방학,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의 할머니 댁에 갔어. 언제나 그렇듯이 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지. 여름방학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한가롭게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 마을은 작았지만 아늑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어.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는 귀신이 산다고 했어. 호기심 많은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지. 그 집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어. 가는 길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어두웠지. 게다가 저녁이 되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 하지만 우리는 겁먹지 않고 집 앞에 도착했어. 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였고 문은 삐걱거릴 것 같은 느낌을 줬어. 우리 중 한 명이 문을 열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무너져 있었어.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라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지. 우리는 각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갑자기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어.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갔지. 그는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을 보니 벽에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피로 쓰여 있었어. 우리 모두 공포에 질려 집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스스로 닫혀버렸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열려 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때 누군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집안에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문이 열렸고 우리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집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귀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떠도는 전설로만 남겨두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알아. 그 집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거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러니 항상 조심하도록 해.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캠핑장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첫날 우리는 숲 근처에 텐트를 설치하고 바비큐를 즐겼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듣는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 덕분에 기분도 상쾌했다. 밤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썰렁한 농담과 웃음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 얘들아, 공포 이야기를 해볼까? 모두들 흥미로워하며 자신의 공포 체험이나 도시 전설을 꺼내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밤은 깊어갔다. 그중 숲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불안함이 엄습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너희들 혹시 그 이야기 알아? 노파의 숲 전설 말이야. 늘 그렇듯 우리 모두는 관심을 보였고 친구는 그 전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숲 깊은 곳에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 노파가 살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으며 그녀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숲에 머무르도록 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파는 마녀였고 그녀의 저주로 인해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이 전설을 듣고 있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숲속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고 모닥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순간 우리는 아비규환이 되어 텐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텐트는 엉망이 되어 있었고 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한 친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다. 당황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텐트 위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숨죽이고 그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우리가 겪은 것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짐을 챙기고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후로도 우리는 가끔 그날 밤에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놀리곤 한다.
과연 그 노파의 전설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한바탕 꿈을 꾼 것이었을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숲속에서 캠핑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진 것은 분명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에피소드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지방 소도시에서 보냈습니다. 캠퍼스는 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밤이 되면 캠퍼스 주변은 정말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가로등 사이로 늘어선 나무들의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난 후 하숙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같이 다녔겠지만 그날은 과제가 급해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도서관을 나설 때는 이미 밤 11시를 넘었더군요. 캠퍼스 내를 걸어 나와 정문을 지나면 바로 하숙집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았고 특별히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는 소리조차 귀신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들으려 했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치 없는 귀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밤에 혼자 걷던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발걸음을 옮길수록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좀 더 빨리 걸어 하숙집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길가에 있는 고목나무 근처에서 서너 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인 안도감에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무엇인가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었고 가까이서 보니 그들이 본 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이상한 낙서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캠퍼스 근처에 각종 건물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 장은 제가 걷던 길인데 마치 제 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았죠. 그 길은 제가 방금 지나온 곳과 심지어 제 외투 색상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무언가 찌릿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마지막 사진을 보며 수군거리는데 그 사진에는 뒷모습만 찍힌 어떤 여자가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바로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채로 저는 다시 앞으로 돌아섰으나 그제야 학생들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하숙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전날 밤에 있는 힘껏 달려온 이야기와 그 사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캠퍼스로 돌아가 그 자리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캠퍼스에 일상적인 풍경만이 자리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과제에 짓눌린 피로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게 남은 것은 그 사진 속 모습이 현실이든 꿈이든 언젠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때 조심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보통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이나 오래된 집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 집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일을 겪거나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의 외관은 오래되어 낡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억지로라도 들어가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나는 기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음산한 날 해가 넘어갈 즈음 우리는 말없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녹이 슬고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오래된 자물쇠는 다행히 열려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거실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우중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앞을 향해 걸어갔고 거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 안의 모든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희미한 속삭임이 귓전을 스치듯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속삭임은 누리가 서로 속닥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실상 우리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을 하나씩 지나쳤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모든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방 끝에 있는 작은 다락방 문은 아무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다락방 문 아래로 흐릿한 회색빛 그림자가 후두둑 내려와 길고 앙상한 손처럼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상태가 메스꺼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막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작스레 다락방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놀라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오지 말아줘 라는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얼어붙었고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채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뒤에야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해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종종 그 집을 지나치면서 한쪽을 힐끔힐끔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홀린 듯한 호기심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몇 달 후 그 낡은 집은 어느 이유에서인지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초록색 풀로 덮여 강아지만이 드문드문 볼 수 있는 산책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속삭임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낡은 집에 진정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미스터리는 아마도 그 집의 흔적과 함께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를 배회하며 언젠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